나왔던 산술기를 또 이용하는 건데요. 봐봐요.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지금부터 잘못된 풀이를 할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잘못된 풀이 할 거니까 적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라고. 자, 2x 더하기 3y는 두 양수니까 2루트 6xy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은 두 양수니까 2루트 xy분의 24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똑같이 이렇게 곱해가지고 2x 더하기 3y 곱하기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은 4 곱하기 이게 근호 안에 6하고 24가 있으니까 6 2개에 2 2개니까 12가 밖으로 나오나? 맞아요? 그래서 48이다. 답은 48이다. 이렇게 틀린 놈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학생이 틀린 이유는 이런 풀이가 불가능한 걸 모르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등호의 성립 조건은 2x가 3y일 때입니다. 두 번째 등호의 성립 조건은 3x가 8y일 때죠. 이 말은 x 대 y가 3대 2란 얘기고 이 말은 x 대 y가 8대 3이란 얘기잖아요. x 대 y가 3대 2면서 8대 3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호를 못 써요. 등호를 안 쓰면 풀이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48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를 밑에 적게 돼 있거든요. 요즘 밑에 적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옮길까? 이렇게.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지금 적지 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써줄게. 알았지? 발글씨라서 그냥 다시 한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복잡한 친구들은 그냥 다 전개해서 풀면 틀릴 가능성은 없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상태에서 그냥 전개를 하세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처음에 16이죠. 그 다음은 6 곱하기 y분의 x입니다. 그 다음은 24 곱하기 x분의 y죠. 그 다음은 9예요. 그럼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를 쓰면 크거나 같다. 16하고 9는 그냥 더해서 25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2루트 6 곱하기 24 곱하기 사실 1이죠. y분의 x와 x분의 y니까. 그럼 얘가 25 더하기 24가 돼서 얼마가 돼요? 49가 됩니다. 그러니까 48보다 큰 게 맞지. 그제? 근데 아까처럼 풀어버리면 49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얘하고 같을 때 성립하니까 언제 같지? 감사합니다. x의 제곱이 4y의 제곱일 때 성립하죠. 물론 양수니까 x가 2y일 때 성립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전개해서 푼 거, 아니, 전개하지 않고 푼 걸 다시 한번 적어줄 텐데, 지금 적으면 돼요. 이거 밑에다 적으면 돼요. 여기다 적지 마시고. 저는 둘 다 보이라고 지금 여기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를 보시면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곱해봐야 이렇게 등호를 못 쓰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연산 자체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답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도 맞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원래 부등식이라는 것은 더 정확한 범위를 찾은 사람이 답인 거예요. 야 조금 더 넓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부등식의 답을 실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니 맞잖아요 실수잖아요 이렇게. 그럼 수학 시험에 답을 다 그냥 실수. 아니 복소수 나올 수 허수 나올 수 있으니까 복소수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가도 되겠니? 그래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48보다 크다 하고 49보다 크거나 같다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48과 49에서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넘어가도 됩니까? 그쪽 아래 거를 비추어 좀 해야 돼요. 나 진짜 말했는데 화살표로 이렇게 해 뭐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게 저게 괜찮아. 아직 주의력이 좀 결핍일 때죠. 예. 나이 들면서 좀 더 주의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요? 여기서 뭘 깨닫냐? 산술평균, 기하평균, 절대부등식을 사용할 때는 뭐를 늘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등호의 성립 조건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기계처럼 나는 확인할 마음이 없어. 하지만 이미 구해져 있어야 돼. 나는 확인할 마음이 없는데 이미 구해져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넘어가도록 하겠다. 자 이제 약간 변칙적으로 시계 모양을 바꾸는 건데요. 네. 이동 못하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고 x 더하기 y는 4다. 이걸 좀 이용해야 돼서 저 상태로 뭔가 이거 보지도 않고 막 하는 데서 봐봐. 이것도 틀린 풀이니까 적지 마. 자 이걸 본 다음에 이거 x분의 y 잠깐만 x분의 y 더하기 1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1 두 양수니까 2 루트 xy분의 x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1이라고 해야지. 어쩔 건데 그 다음에 어쩔 거야? 그 다음에 어쩔 거냐고. 맞아 안 맞아? 여기가 왜 숫자가 안 나오지?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앞에서 위에서 보니까 숫자 나오던데 왜 숫자 안 나오지?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 상태로도 식을 살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안에 식이 xy분의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인데 이건 4니까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xy분의 5가 되잖아요? 맞니 친구들아? 맞아? 맞게 한 거냐? 그렇죠. 예. 맞게 한 거고 여기다 이제 뭐 루트 씌워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여튼 그러면 x 더하기 y가 4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x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4분의 5 4분의 9보다 얘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네요. 근호 있으니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답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할 수 있네. 좀 정리해서 보여줄까요? 네. 자, 정리해서 다시 보여줄게요. 자신 있으면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1 방금 이 풀이 방금 제가 한 거예요. 네. y분의 x 더하기 1 근데 제가 왜 휘갈겨 썼냐면 답이 안 나올 때도 많아요. 될지 안 될지 본 다음에 얘기해 주려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그냥 미친놈처럼 쓰자. 양수니까. 그러면 xy분의
xy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왜냐면 x 더하기 y가 4니까. 그럼 얘가 2루트 1 더하기 xy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xy의 범위가 필요해지는 거죠. 예. x 더하기 y는 4에서 다시 한번 산술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약분하면 여기 2가 남죠. 양변 제곱하면 xy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xy분의 5는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 xy분의 5가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여기다가 4분의 5를 집어넣으면 그죠? 4분의 9가 되고 근호 밖으로 나오면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단 등호는 근데 이제 등호 성촉을 확인해야 되는데 잘 봐. 일단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x는 y일 때 성립이잖아. 근데 이 등호도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x는 y이면 얘랑 얘랑도 실제로 같아지죠. 동시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이것까지 다 확인해야 풀이가 제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시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3이 답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푸는 게 처음 하는 니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알았니?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되냐면 그냥 통분 같은 걸 해봐도 돼요. 저는 처음에 잘 모르면 등호의 성립 조건을 이렇게 저처럼 잘 확인할 자신이 없으면 산술기하를 되도록이면 한 번만 쓰게끔 통분을 하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자, 통분을 해보면 식이 좀 더 복잡하다고 느껴질 텐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분자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고요. 분모는 xy입니다. 많이 친구들? 그죠? 다시 써보면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2xy죠. 분자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x 더하기 y가 4인 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 마이너스 2xy xy가 되죠. 아직까지 산술기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럼 xy분의 2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직까지 산술기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예. 아까와 똑같이 x 더하기 y는 4에서 x 더하기 y는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똑같이 약분하시면 xy는 4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을 이용해서 xy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y분의 20은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5 빼기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게 되죠. 단 등호는 x는 y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처음 푼 풀이가 더 멋져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처음 배우면 저걸 하기가 더 어렵다고요. 두 번째 풀이가 훨씬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쉬운 풀이에요. 산술기를 절대분식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의 성립 조건을 연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기가 훨씬 실수할 가능성이 낮은 풀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 번째 풀이를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할 수 있으면 첫 번째 풀이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약간 기계처럼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 2x 더하기 y가 6이잖아요. 그럼 2x 더하기 y는 2루트 2xy 얘가 6이니까 약분하면 3이에요. 그럼 2xy는 9예요.
xy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다 2분의 9죠. 안물 그죠? 예, 안 물어봤어요. 예, xy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이건가? 이러고 푸는 거잖아. 문제 풀 때 그거 진짜 조심하라고 했어요. 위에서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밑에 문제를 똑같이 그렇게 풀고 있는 행위가 여러분의 수학을 망칩니다. 아시겠죠? 애당초에 이런 연산을 한다는 건 물어보는 게 뭔지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예. 왜 하냐고 이거를. 왜 해? 물어보지도 않은 거를. 물어본 건 뭐냐면 x제곱 y의 최대값이야. 유나, x제곱 y의 최대값이다 라는 걸 보니까 뭘 하고 싶어지지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나? 이 정도 센스. x 더하기 y는 6이라고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기하 평균을 구할 때 x와 y를 곱할 거고 거기서 x제곱 y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오, 진짜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죠? 충분히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생각이야? 저는 재능이 없어 못하겠어. 이 정도야? 아니야. 당신들이 이걸 못한 이유는 그냥 얘를 유심히 보지 않기 때문이야.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이거 3개짜리니까 기하 평균의 3배입니다. 세제곱근 루트 x제곱 y가 되죠. 얘가 6이라고 했으니까 약분하면 얘가 2입니다. 그러니까 x제곱 y는 세제곱하면 되죠.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단 등호는 x는 y는 의미 없으니까 x는 y일 때 성립하고요. x 더하기 y가 6이란 말은 등호 성립할 때는 x랑 y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3x가 6이란 말이니까 x가 2란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가 2로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등호의 성립 조건을 졸라 귀찮은데 계속 색상을 바꿔만 쓰고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비스텝 하, 중 이런 거 풀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할 거예요. 상하고 시스텝 풀 때는 존나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풀이 습관을 잡을 때 이렇게 등호의 성립 조건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9에 내접하는 즉 육면체 중에서 부피가 최대인 것은 정육면체임을 증명하시오. 존나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볼래요? 즉 육면체를 하나 그려보죠. 즉 육면체 잘 그릴 수 있죠? 좀 더 길게 할까? 정육면체가 아닌 것처럼 해야 되니까 좀 길게 할까요? 선생님 이게 그림이 잘 그려요. 대단하죠? 네. 최소 25초! 네. 자, 이제 9를 그릴 거예요. 9 자, 이렇게 그리잖아요. 선생님 직육면체가 4접으로 안 하는데요. 여기 막 떠있잖아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9는 입체도형입니다. 여기서 요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원이 아니고 9라고. 그럼 내가 뭐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니? 이렇게 반짝반짝하다 뭐 이렇게라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뒤로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직육면체 각 꼭지점이 9의 면 위에 있다는 걸 상상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안 닿아 있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는 얘기고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보자. 자, 9에 얘가 내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직육면체의 대각선이 무엇이다? 지름이다. 뭐라고? 대각선이 지름이죠. 당연히 9 끝에 끝을 연결한 거니까 지름이잖아요. 제일 먼 거리를 연결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2 루트 3일 거 아니에요. 반지름이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 이거 알죠?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해서 나오죠. 여기의 길이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까지 하시면 2 루트 3의 제곱인 12가 나옵니다. 이해됐나? 자,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보면 돼. 왜냐면 부피가 최대인, 우린 부피를 구하고 싶죠. 부피는 누구예요? ABC. 선생님, ABC는 초콜릿인데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 자, 부피는 ABC.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3배의 이것의 기하 평균보다. 됐나? 그럼 약분하면 여기가 뭐 나와요? 4 남죠? 그럼 3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얼마보다? 6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부피 V는 아까 뭐라 했죠? ABC라 했죠? ABC인데 얘는 8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8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부피가 최대라는 사실이고, 부피가 최대일 때 A는 B는 C라는 것은 이것은 정육면체이다라는 뜻이죠. 되게 어렵게 증명할 것 같았는데 엄청 쉽게 증명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 뭐 알지 않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땐 정사각형이다. 이런 거 경험으로 알지 않냐? 왠지 같을 때 최대일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름부터 별로죠? 네. 루이 코시라고 수학자 이름이고요. 네, 슈바르츠도 수학자 이름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왜 연결해놨어요? 같이 연구를 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부등식을 거의 동일한 시기에 학계에 발표를 합니다. 누가 먼저인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루이 코시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시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슈바르츠를 좀 더 좋아하는 분들은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야 된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명칭인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명칭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앞에 있는 코시가 성이 아닙니다. 성이 코시예요? 아니에요. 네, 자, 여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아시겠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학생들이 외우기를 되게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마치 중선정리 그렇게 안 외우는 것처럼. 저 중선문제 또 시작했다. 중선문제 또 시작했어. 그지? 중선정리 그렇게 안 외우는 것처럼 코시 슈바르츠도 그렇게 안 외웁니다. 그런데 제가 코시 슈바르츠를 굉장히 외울만 하다 이렇게 좀 꼬셔볼게요. 제가 첫 번째 작성하는 몇 글자로 바로 꼬실 수 있어요. 네. 실수. 이걸로 바로 꼬실게요. 됐죠? 바로 넘어왔죠? 왜냐면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식은 양수일 때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실수일 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사용의 어떤 제한 조건이 훨씬 더 얘가 적은 겁니다.
거의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강력한 I예요. 그런데 모양이 좀 외우기 싫게 생겼다고 안 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증명은 밑에서 할 건데 등호의 성조건 잘 보세요. 그리고 별로 안 외우고 싶게 생겼죠? 맞아요. 그렇게 생겼잖아. 아니야? 내가 오해야? 개빡세다고요? 네. 얘가 사실은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두 선분의 길이의 곱은 그러니까 사실 두 벡터의 크기의 곱은 두 벡터의 내적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인데 이건 기하와 벡터를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이해 못해요. 근데 이게 워낙 편리한 공식이기 때문에 미리 땡겨다 쓰자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대출 받아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하를 배우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보는 순간 외울 수 있습니다. 보는 순간 기억이 나요. 왜냐면 각 식이 다 의미가 있는 식이에요. 원래 식의 모양은 여기 제곱이 없고 여기 근호가 있고 여기 근호가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억해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자,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애들이 다 이걸 제곱을 쓰고 있거든. 잘 생각해봐. 야, 여기에 5의 제곱이라고 써있겠냐 25라고 써있겠냐? 당연하지. 3이라고 써있겠냐 루트 3의 제곱이라고 써있겠냐? 3 당연하지. 그냥 저 제곱은 아무 씨알데기가 없는 거야. 그냥 니네 뭘 하면 되냐면 얘랑은 곱해. 그것의 제곱근이 여기 있는 거야. 얘랑을 곱해. 그것의 제곱근이 여기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곱한 거에 제곱근을 더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그걸 전체를 제곱하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기억이 잘 납니다. 제곱의 모양 같은 거 딱히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증명해 볼게요. 단순히 빼서 할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진짜로 빼보죠. 그러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그리고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이런 식이 되죠. a제곱 x제곱과 b제곱 y제곱은 사라질 건데 남은 식이요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이때 등호는 저게 0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ay는 bx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오, 선생님 위에서 적어준 거 다른데요?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 아니야. 똑같은 말이죠. a분의 x는 b분의 y란 말이나 ay는 bx란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얘도 일반화가 가능하거든? 일반화된 코시 슈발체 부등식은 사실상 거의 안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실수 A1, A2, AN과 B1, B2, BN에 대하여 그러니까 산술기하 조화처럼 개수를 늘려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A1의 제곱
a2의 제곱 an의 제곱 곱하기 b1의 제곱 b2의 제곱 bn의 제곱 크거나 같다. 야, 방금 선생님이 공식 외우는 방법 알려줬잖아. 뭐라고 써야겠냐? a1 b1이라고 써야겠지. a2 b2라고 써야겠지. an bn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증명 못해요. 알겠죠? 네. 단 A1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똑같아요. 등호는 A1분의 B1은 A2분의 B2는 AN분의 BN 일 때 성립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코시-슈바르츠는 이 공식의 모양이 들어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실제 그렇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내려가 봐도 됩니까? 자,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실수 조건이 있죠. 산술기가 못 씁니다. 양수조건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3x 더하기 y죠. 근데 3x는 사실상 누구의 제곱근이다? 9x의 제곱근이다. y는 누구의 제곱근이다? y제곱의 제곱근이다. 그래서 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상하는 겁니다. 9 더하기 1이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제가 기억하는 대로 기억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앞에 상상할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런데 얘가 2인 걸 이미 알잖아요? 저희가 이미 20이에요. 답 다 나왔어요. 답 나왔잖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리고 1번 내가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 오늘 약간 시간 오버될 수 있어. 알겠지? 일단 여기 먼저 치워놓고 얘기할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보니까 알겠지? 앞에 누구 있어야 돼? 1, 9, 4. 알겠지 않냐? 그러니까 1 더하기 9 더하기 4. 그러니까 공식에서 제곱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내가. 알았니? 개 쉽죠 이렇게 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러면 마이너스 7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야. 이게 답이고요. 등호의 성조건 좀 적어볼게요. 저 위에 것도 안 적었죠. 제가 마음 급해가지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9분의 x 아니야. 3분의 x야. 제곱근 가지고 쓰는 거야. 는 y일 때 성립합니다. 단 등호는 a는 3분의 b는 2분의 c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술기하보다 쉬운 느낌입니다. 실제로 산술기하보다 쉬워요. 근데 그냥 저게 외우기 싫어가지고 끝끝내 저걸 안 쓰고 있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자, 실수일 때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산술기하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얘로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얘로만 풀 수 있는 문제 산술기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도록이면 이거를 널리 사용하려고 하셔야 되고. 아직 안 끝났어. 자, 니네 1번이 니네 뭘 푸는지 모르지? 1번이 문제가 뜻하는 게 뭔지를 몰라 니네가. 자, 1번은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냐면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니냐? 안 돼.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 위의 점이죠. 그러면 3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 이걸 k라고 잡아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죠. 근데 얘가 원 위에 점이기도 해야 되니까 이 직선과 원이 만날 조건을 구해야 돼요. 그럼 원래 우리 어떻게 썼냐면 일반형으로 고쳐가지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는 0,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고 여기서 원의 중심이 0,0까지 거리를 재면 루트 얼마? 10분의 그죠? 절대값 k가 반지름인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k는 k의 절대값은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5부터 2루트 5까지인데 이 k가 얘잖아. 얘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이걸 그냥 한 줄로 끝내버리는 엄청난 풀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원방에 쓸 수 있나요? 당연히 쓸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